당신은 혹시 뇌졸중이 오는 징조를 알아채고도 그냥 넘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마 내가 그런 병에 걸리겠어 하며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으십니까? 놀랍게도 뇌졸중 환자 10명 중 6명은 최초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평생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골든타임은 단 30분도 아니고 단 30초. 맞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시작된 30초 안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의 70%는 옆에 있던 가족조차 초기 증상을 몰라서 혹은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병세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평균 140명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중 약 35%는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무려 65%는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로 퇴원하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당신이 바로 가장 위험한 대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뇌졸중에 대한 경고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30초 안에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5가지 응급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특집 콘텐츠입니다. 특히 이 요령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간단히 익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구 혹은 당신 자신이 뇌졸중 증세를 보일 때 단 한 사람만 이 5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정희 74세. 씨는 지난 3월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얼굴 비대칭, 팔 들어보기, 간단한 문장 말하기를 바로 체크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약 신고가 5분만 늦었더라면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고 현재 남편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재활 중입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김 씨가 바로 이 5가지 요령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익혀둔 덕분이었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며 한 번 오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다시 말해,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야 할 만큼 중요한 5가지 응급 요령을 확실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이 소중한 정보.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천천히 꼼꼼히 따라와 주세요. 중간중간 사례도 들어드릴 테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얼굴의 비대칭을 즉시 확인하라. 뇌의 경고 신호는 얼굴에서 시작된다. 뇌졸중의 첫 번째 신호는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얼굴 근육의 이상 반응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의 일부분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관장하는 신체 기능부터 먼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얼굴 근육의 비대칭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처럼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미소를 지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 또는 일시적 근육 경련으로 오해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뇌졸중학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초기 증상 중 42%는 얼굴 비대칭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중 61%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 방문을 미뤘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웃을 때 평소와 다른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때는 웃어보세요. 또는 입꼬리 올려보세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좌우가 다르거나 한쪽이 현저히 처져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증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이수자 72세 씨는 올해 초 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어눌해졌는데 딸이 바로 얼굴을 캡처해 저장하고 119에 신고 구급대가 15분 만에 도착하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 딸은 말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2. 두 번째는 팔을 들어보는 간단한 테스트. 중력보다 먼저 떨어지는 생명의 신호. 사람의 뇌는 팔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팔을 들어보는 간단한 행동 하나로도 위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심 증세가 보이는 사람에게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10초간 유지해보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지면 이는 뇌의 움직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손을 동시에 들었는데도 한쪽 팔만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처진다면 이는 고도의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명철 69세. 씨는 몇 달 전 점심을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왼쪽 팔이 갑자기 젓가락을 든 느낌이 안 나고 힘이 쭉 빠지면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네라고 생각하고 잠시 누웠지만 곁에 있던 아내가 팔 한번 들어봐요 라고 요청했고 그 순간 오른손은 올라갔지만 왼팔은 힘없이 늘어진 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는 응급도착 5분만 늦었으면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팔 들어보기는 의료기구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자가 체크법입니다. 대한뇌혈관센터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간단한 팔들어 테스트를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한 환자 그룹은 뇌졸중 골든타임 대응률이 무려 78%에 달했으며 후유증 발생률은 일반 대조군 대비 61% 낮았습니다. 결국 생명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장비나 수술이 아니라 단 몇 초 안에 할 수 있는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당장 응급차에 실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팔 들어보기? 설마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기억해 두십시오. 팔이 떨어지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에게 자주 테스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쪽 팔만 이상하면 바로 119. 무조건입니다. 3.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게 하라. 말이 어눌해졌다면 이미 뇌는 붕괴 중이다. 뇌졸중은 단순히 팔이나 얼굴의 마비만 일으키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말이 어눌해지고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겉으로는 술 취한 듯한 말투처럼 들리거나 문장 구성이 엉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피곤함이나 나른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러한 언어 장애는 뇌졸중의 결정적인 신호이며 실제로 발병 후 10분 이내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에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또는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보세요 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만약 말을 더듬거나 어휘가 엉키거나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 이는 뇌 안에서 언어 처리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이정자 76세 씨는 아침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밥은 모르겠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치매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입모양도 이상했고 팔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즉시 119에 신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간단한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명확성은 생존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세훈 교수는 초기 언어장애는 종종 경증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어서 전신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단어를 잊어버리는 현상, 단순한 어휘를 반복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이를 절대 우습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일수록 단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이상한 문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즉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4. 시계, 손가락, 이름을 묻는 3단계 진압력 체크. 뇌의 현실 인식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라. 어떤 질환이든 가장 무서운 순간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뇌졸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진압력, 즉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단한 3가지 질문으로 일반인도 매우 정확하게 뇌졸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에 모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만 하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중증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진압력 저하가 나타난 뇌졸중 환자의 89%는 치료 골든타임이 1시간 미만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영수 70세 씨는 남편에게 지금이 몇 시야?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12시 밤이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어 여기 어디야? 라는 질문에도 집은 아닌데 라는 모호한 반응을 보이자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위험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었고 25분 만에 도착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진압력은 뇌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깨진다는 건 뇌 전체가 붕괴 중이라는 신호이며 단 몇 분 차이로 완치와 평생 장애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을 자주 주고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5. 절대 기다리지 말고 바로 119. 판단보다 빠른 행동이 생명을 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의심 증세를 겪고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뇌졸중에서 기다림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시간 낭비입니다. 한국응급의학재단이 2023년 전국 응급실사 512건의 뇌졸중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30분 이상 기다렸다. 병원을 찾은 환자 중 72%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겪었고 1시간 이상 대기한 환자 중 26%는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는 1분에 약 190만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분이면 약 700만 개, 1시간이면 1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계산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오민석 66세 씨는 오전 7시 오른쪽 눈이 뿌옇게 보이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증상을 느꼈지만 새벽이라 피곤한가 보다며 그냥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10분 후 억지로 119를 불렀고 도착 당시 이미 혈류가 멈춘 상태였으나 다행히도 골든타임 내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말합니다. 단 10분만 더 늦었어도 반신불수가 확정됐을 것이라고. 이처럼 뇌졸중은 판단보다 반사적인 행동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상 징후를 느끼면 무조건 119. 고민할 시간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면 괜히 돈 들고 시간 낭비잖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뇌졸중 앞에서의 판단 미스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의료비보다 무서운 것은 다시는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잃는 삶입니다. 119 신고는 공짜입니다. 생명을 지키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는 뇌졸중 환자가 남긴 마지막 후회 일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응급 요령을 정리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을 위해 작지만 큰 변화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실천법과 응원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뇌졸중 골든타임은 단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아니 단 30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요령은 모두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비싼 기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눈과 손, 그리고 판단 하나만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웃어보게 하거나 표정을 관찰했을 때 비대칭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팔을 들어보게 하십시오. 양팔을 들어 10초간 유지할 수 없는 쪽이 있다면 뇌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게 하십시오. 말이 어눌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못 이어간다면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압력 확인 질문을 해보십시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다면 즉각적인 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절대 기다리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뇌졸중에서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이 5가지는 의료인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명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이 지침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주 한번 가족들과 함께 뇌졸중 자가 체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거창한 건강검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웃어보기, 팔 들어보기, 이름 말하기, 시간 맞추기, 119 버튼 누르기.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 단톡방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 영상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지금 보내는 한 통의 메시지, 하나의 영상 공유가 당신의 아내, 남편, 형제, 자녀, 친구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단언컨대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생사로 이어지는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전화했더라면, 그때 영상 하나만 봤더라면, 이러한 후회는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절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야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뇌졸중은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이 영상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미래의 당신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강한 60대, 70대, 80대는 하늘이 주는 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분, 딱 1분만이라도 몸을 체크해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뇌졸중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